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보이잖아요. 하나는 막 굉장히 정의에 불타는 기자, 정의로운 기자, 또 하나는 권력과 결탁한 나쁜 기자. 이렇게 두 가지로 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, 기자라는 게 기록하는 사람인 거잖아요. A라는 정치인이 뭐뭐라고 말했다 라고 전달해 주는 것도 분명 기록자 중에 하나겠지만, 저희는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, 그 이면에는 어떤 진실이 있는지, 나아가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,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기자는 듣는 사람인 것 같아요. 글을 쓰는 거는 점심시간 지나서부터 마감 시간 되기까지 하루의 절반도 안 되는 시간이고, 하루 일과 시간에 대부분의 시간은 보고 듣고 하는데 시간을 할애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잘 듣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 해야 되는데, 그래서 질문하는 직업이라는 생각도 들고요. 저희는 정치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인들이 어떤 현안에 대해서 가장 메시지를 많이 내는가를 일단 중점적으로 보고요. 그래서 그날 아침이나 뭐 전날까지 해서 메시지가 많이 나온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를 우선적으로 취재를 해보고, 뭐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오늘 어디서 뭘 할까, 뭐 이런 걸 궁금해하면서 전화를 해보기도 하고. 아이템은 보통 그때 일어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이 있으면 따라가는 형식으로 하고요.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에 사람들이 관심 있는 이슈가 뭔지를 좀 평소에 파악해서 관련해서 발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취재하면서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, 그때마다 이런 아이템들을 어떻게 살릴지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아요.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되는데, 예전에 법원에서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을 때 그 내용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기자가 출입하면 안 되는 통로로 이렇게 몰래 들어가서 귀대기라고 표현하는데 귀를 대고 이렇게 무슨 말을 하나 듣다가 걸려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. 기자들의 전화를 받지 않는 정치인이 있었어요. 타사에 있는 기자 선배들도 다 이 사람은 전화해도 어차피 전화 안 받는다,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오기가 생겨서 그 정치인에게 한 6개월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전화를 걸었어요. 근데 한 6개월쯤 됐을 때 그분이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. 전화를 받아서 하도 매일 전화를 해서 전화를 받았다. 그래서 그분이랑은 지금도 굉장히 가깝게 소통하면서 전화도 자주 하고 취재도 열심히. 저는 오히려 신방과를 나오는 것보다 다른 전공을 하는 게 기자를 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저희 회사에도 사학 역사를 전공한 선배가 있는데, 정치와 문화를 이제 역사에 접목해서 쓰는 기사들을 쓰는데 그게 되게 많이 읽히고 재미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다른 전공을 하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 이론적인 공부도 적잖은 도움이 되지만 가장 큰 공부가 되는 건 직접 취재를 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제가 처음 기자가 됐을 때 던졌던 질문들이나 그때 했던 취재들을 돌이켜보면 좀 터무니없는 게 많거든요. 한 번, 두 번 현장을 경험해보고 인터뷰를 뭐 연습으로라도 한번 해보면서 실무적인 경험들이 가장 기자 준비하는 동부가 됐던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배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성실함을 제일 많이 강조하긴 합니다.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고 어떤 사람은 취재를 잘하고 뭐 각기 다른 장단점이 있을 텐데, 이제 성실함은 이제 그 모든 거에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. 집중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A라는 사건이 터졌으면 분명 파생적인 일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, 집중력의 차이가 좀 기사의 가치를 많이 좌우하는 것 같고, 단순하게 A가 벌어졌네 하고 지나가면 뭐 남들과 다른 기사를 쓸 수 없는 거잖아요.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따라가고, 뭐 그게 뭐 취재원을 따라가든 아니면 자료를 찾아보든 이렇게 한 가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파고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, 저는. 그전까지는 뭐 지명 기사를 그렇게 열심히 읽진 않았는데, 그 이후로는 지명 기사를 매일매일 챙겨봤던 것 같아요. 제가 지하철에서 지명 읽는 대학생 많지 않잖아요. 근데 저 혼자 꿋꿋하게 신문 읽으면서 학교를 봤었고, 그게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. 가장 저는 중요시했던 부분이 취재 경험을 좀 쌓고 싶었었어요. 해보지 않는 한
모른다는 게 뭐 모든 일에서의 진리니까 저는 JTBC 인턴을 2번 했었고 아 이럴 땐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.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 사람을 궁지에 물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너무 뭐 분위기도 어그러뜨리지 않고 잘 질문할 수가 있구나. 이런 것도 좀 보고 배웠고요. 인턴 기자가 아니더라도 학교 수업이랄지 공모전이랄지 아니면은 하다못해 직접 블로그에 올리는 거라도 좀 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아무래도 글이었던 것 같아요. 논술이라든가 작문이라든가 글을 과연 어떻게 잘 쓸 수 있느냐에 약간 좀 초점을 많이 맞췄었던 것 같아요. 꼭 그런 건 아니고요. 이제 소설의 글과 기사의 글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이제 뭐 소설 같은 경우에는 뭐 유려한 문장이라든가 뭐 약간 좀 상상력을 자극시킬 수 있는 그런 글들이 약간 좀 중요하게 여겨지면은 기사의 글 같은 경우에는 짧은 문장 안에서 가장 정확하고 모든 팩트를 다 담을 수 있는 약간 그런 글을 쓰는 게 중요해서요.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어려움은 날씨 같은 거예요. 너무 덥다거나 너무 춥다거나 왜냐면 밖에 있는 시간이 긴 직업이다 보니까 가장 힘든 거는 사람들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. 취재원으로 대할 때 너무 경우 없어도 안 되지만 할 말은 다 해야 되고 물어볼 건 다 물어보면서 원하는 답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취해야 되는 적절한 태도가 무엇인지 어디까지가 적절한 선인지 가늠하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전날 밤부터 아침인 것 같아요. 왜냐면 항상 이제 남들과 다른 거를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뭐 만약 굳이 힘들다면 전날 밤에서 아침 밝기 전까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사실 취재 활동이라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일이거든요. 자기 가치관을 자기가 건강하게 지키면서 기자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본인이 생각한 바와 본인의 직업이 하는 일이 일치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. 제가 생각했던 일을 방향에 따라서 실제로 사회가 변할 수도 있는 또 그런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.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힘들고요. 대신 그만큼 스스로 느끼는 자부심이나 보람도 상상 이상으로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.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해요. 많은 사람들을 대해야 되고 절대 노동 시간도 많고 하지만 그런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로 정말 나에게 평생 남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. 기자가 되는 걸 추천하시나요? 네, 저는 추천합니다.